안녕하세요. 이제 챕터 4 이제 증폭기의 주파수 응답 특성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주파수 응답 특성 부분인데 전체적인 이제 학습 목표는 증폭기의 이제 주파수 응답 특성에 대한 기본 개념을 얘기할 거고 이제 차단 주파수 또 대역폭 특성 파라미터를 이해하는 부분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합 및 이제 바이패스 캐패시터가 이제 증폭기의 저주파 응답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또 1, 2, 3장을 거쳐오면서 공통 이미터, 컬렉터, 베이스, 그 증폭기의 이제 고주파 응답 특성과의 이득, 또 대역폭 사이의 이제 상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는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 소스, 공통 드레인 부분이 있고 이제 공통 게이트, 증폭기의 고주파 응답 특성 부분이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또 캐스코드 증폭기의 이제 주파수 응답 특성을 이해하는 부분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챕터 부분은 처음에 기초 주파수 응답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주파 특성, 고주파 이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피스파이스 부분 실습하는 부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주파수 응답 특성 부분들 얘기하겠습니다. 주파수 응답 특성은 2장과 3장에서 이제 신호 주파수와 이제 무관하게 증폭기 이득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주파수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2장, 3장은 증폭기가 어떻게 이득을 가지는지, 특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한 거고, 여기 이제 주파수 특성에 따라서 신호의 증폭도는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알듯이 주파수는 0Hz부터 무한대로 이렇게 쭉 가죠. 10Hz, 우리가 전기 쓰는 건 60Hz, 우리가 이동통신 쓰는 것들은 800MHz 쓰는 게 있고 1.8GHz 쓰는 게 있고 2.3GHz, 또 지금 이제 5G가 되면서 몇 기가를 쓰죠? 3.5기가 지금 쓰고 있죠. 3.5기가 쓰고 향후에 28기가 주파수를 쓰려고 하는 거죠. 주파수 자원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주파수들을 계속 주파수 위로 올라가죠. 그런 주파수의 특성에 따라서 이 반도체 특성이 엄청 바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향후에는 이제 아날로그 베이스의 이런 신호들이 계속 주파수가 RF 주파수들이 올라가서 마이크로웨브 밀리미터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테라까지 주파수가 올라가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실제 이제 증폭기는 이제 결합 캐패시터 부분하고 이제 부하 캐패시터, 트랜지스터 내부의 기생, 정전 용량, 이런 거에 내부의 이제 정전 용량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보통 이제 신호의 주파수에 따라 출력이 달라지는, 뭐라고요? 신호의 주파수에 따라 출력이 달라지는 주파수 응답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장 4장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PN 다이오드 1장, 2장, 3장을 거쳐오면서 급하게 다뤄왔는데 지금부터 이제 잘 한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가청 주파수, 이제 요즘 얘기하는 이런 음성을 듣는 범위가 보통 30Hz, 1Hz라는 거는 1초당 한 방 뛰는 걸 얘기하죠. 뭐 이제 30번 뛴다는 거죠. 30Hz. 가청 주파수 30Hz부터 30kHz까지는 우리가 인간이 듣는 거예요. 가청 주파수다. 주파수 낮은. 이게 남자 통같이 주파수가 목소리 두꺼운 사람들은 주파수가 뛰는 게 얕겠죠. 여자는 이렇게 좀 고음이니까 많이 뛰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가청 주파수의 범위의 신호를 증폭하는 오디오 증폭기는 이제 보통 수기가 헤르츠 범위에서 RF 신호를 증폭할 수밖에 없어요.
보드 선도 그런데 보드 플로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파수에 따라서 증폭기의 이득 변화가 나타낸 그래프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앰프를 설계한다, FET를 가지고 설계한다. 보통 이제 RF 같은 경우는 그런 주파수, 여기 이제 주파수 특성 곡선이고 이건 뭐예요? I 앰플리튜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떤 주파수에서 주파수 높이에 따라서 어떤 전류 응답 특성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일정한 범위 일정한 폭 이상 증폭하다 어느 정도의 세츄레이션 영향을 발생해요. 계속 증폭을 할 수 없겠죠. 이럴 때 이제 세츄레이션 돼서 중이득대로 간다. 또 저주파수에는 특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주파수일 때는 어떤 영역에 일정한 영역에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 대역폭 이 부분에 대한 이 밴드 부분을 얘기하는데 요 역할을 대역폭, 밴드 패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밑에 있는 주파수는 하층 대역폭, 하층 차단 주파수, 요거는 상측 차단 주파수로 얘기하죠. 그래서 중이득 대역 부분들 중간에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증폭기의 이제 주파수 응답 특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일반 여러분들이 어떤 주파수를 쓴다, 그럼 이런 거를 밴드패스 필터 같은 경우 이 영역을 기반으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 응답 특성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요 TR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응답 특성 영향 미치는 부분인데 요게 앞에 저항 캐패시터 또 저항 성분 이 캐패시터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TR 부분은 이거 나름대로 이제 회로 부분을 분석을 하면 이런 성분이 같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응답 특성 표가. 그래서 이제 중대역 응답 특성인데 미드밴드 프리퀀시 응답 특성이라고 해서 보통 주파수에 무관하게 일정한 이득을 갖는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대역. 아까 얘기했고요. 중이득 대역 부분들. 이 부분이 이제 어떻다고요? 여러분들이 중대역 응답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파수 회로를 구성하는 결합 및 바이패스 캐패시턴트와 트랜지스터 내부의 기생 캐패시터 영향을 갖는 정도로 이제 작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응답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주파수 로 프리퀀시 응답 특성이 틀리죠. 그래서 주파수가 작아질수록 주파수가 작아질수록 증폭기의 이득이 감소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로 프리퀀시 있을 때 또 이제 하측 차단 주파수 low cut off frequency 이 부분 중이득 대역보다 이제 3dB 감소하는 인계 주파수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 결합 캐패시터와 이제 바이패스 캐패시터에 의해서는 이제 이 주파수 특성이 결정되는 거죠. 이 부분들 뭐에 따라서 캐패시터 특성에 따라서 프리퀀시가 결정이 된다. 근데 트랜지스터의 내부에 이제 기생 캐패시터가 영향은 무시할 수 정도로 작다. 트랜지스터 여기 트랜지스터에 있는 그 기생 캐패시터 이 부분들은 무시할 수 있도록 되게 작다 이거죠. TR 안에. 이제 반도체 디바이스로 이제 구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할 정도로 작은 부분이죠. 그래서 저주파 이제 응답 특성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고주파 응답 특성. 주파수가 이제 주파수 높을수록 주파수 커질수록 증폭 이득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여기 얘기했듯이 주파수가 높을수록 이득이 감소하는 거예요. 무한정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측 차단 주파수, upper cut off frequency, 그 중대역 이득보다 이제 3dB 감소하는 임계 주파수, 이거를 상측 차단 주파수, upper cut off frequency, 그 3dB 감소하는 부분을 기존으로 이제 밴드 패스 필터든 컷오프 필터든 그 밴드위스를 이제 정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랜지스터 내부의 기생 캐패시터에 의해서 이제 아까 했듯이 주파수 결정되는 부분이고, 결함 및 바이패스 캐패시터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파수 응답 특성인데, 보통 이제 대역폭, 이게 이제 주파수 특성 곡성이나 RF에서 굉장히 중요한 팩터예요. 밴드위스, 대역폭, 중폭기 이득이 주파수에 무관하게 일정한 값을 갖는, 그러니까 프리퀀시 로우하고 하이의 사이의 주파수를 얘기한다. 요거 밴드위스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득과 대역폭의 곱, 게인 밴드위스 프로덕이라고 하는데, 중대역 이득의 크기와 대역폭의 곱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밴드위스 부분을 이 부분 밴드위스라고 하는 거예요. 밴드위스 중이득 대역폭 밴드위스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이득을 이제 3dB 감소되는 주파수 임계 주파수로 사용되는 이유는 보통 마이너스 3dB 이거는 0.707이거든요. 3dB가 그거를 루트로 이제 계산하면 루트 2분의 1로 이제 주파수를 FL 또는 이제 FH의 출력 전압이 이제 루트 2분의 1배 감소한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전력은 이제 전압이 제곱에 비례하고 이제 FL 로우하고 이제 FH 하이 프리퀀시의 출력 전력은 2분의 1로 감소하는 거예요. 출력 전력은. 이제 차단 주파수는 출력 전력이 2분의 1로 감소하는 주파수를 의미하는 거다. 뭐라고요? 차단 주파수는 출력 전력이 반으로 감소하는 주파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3dB. 3dB가 3dB 영역을 딱 찍으면 전력이 반으로 떨어지는 영역. 그거를 밴드위스로 이제 정하는 거예요. 밴드위스. FL을 이제 하측 반 전력의 주파수로 보고 있고, 로어 헬프 이제 파워 프리퀀시, 또 FH는 이제 어퍼 헬프 파워 프리퀀시.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보통 이제 RF를 한다고 하면 기본이 되는 게 오늘 참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파수 특성 부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접근 보드 선도라고 하는데, 심터틱 이제 아디 플럿 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증폭기 전달 함수, 이 부분들 수치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이런 게 있다, 이제 전달 함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전달 함수의 크기에 접근 보드 선도가 있는데, 이 부분도 똑같이 보통 이제 20로그로 해서 계산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과 같은 수치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접근 보드 선도 부분인데, 중대역 이득에 이제 대한 보드 선도, 주파수의 무관함으로 그림 같이 수평 직선을 그려보는 거예요. 보통 이제 다음과 같이 보드 선도 0점 주파수가 네트1인 경우에 0점 주파수 이하의 0dB 직선의 근사화되고, 0점 주파수 이상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 근사화된 0점 주파수를 3dB로 갖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통 여러분들 이제 그림 하다시 EC 뒤에 있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조금 수치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점 주파수의 이제 마이너스 20dB 기울기가 직선을 분수화될 때 실제 극점 주파수가 P1 마이너스 3dB 값을 갖는다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이건 이제 수치로 전달하면서 크기를 그린 건데 이게 이제 오메가 로그 앰플리튜드 이 부분들을 이제 구성한 거예요. 이 크기에 대한 점근 보드 선도가 이제 20dB 기울기로 증가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제로 프리퀀시를 기준으로 20dB 디그리도 이제 올라가는 형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달함수 이제 크기의 점근 보드 선도인데 이 부분도 요 나름대로 P1 요 부분이 제로에 근접해 있는 거죠. 요거 3dB 선 기준으로 떨어지는 거죠. 예제 부분은 이제 전달하면서 크기에 따라서 이 선도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20dB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제 달라진다. 예제를 선도로 그려보는 거죠. 요거를 이제 한번 피스파이스에 집어넣어 보면 아까 이 부분들을 선도를 요 부분 넣고 주파수 대역폭 이제 근서치를 해서 해보면 선도가 이제 구성이 되겠죠. 4-2 부분들에 대한 그림. 여기 이제 33dB 값인데 3D 밴드위스를 기준으로 여기 이제 밴드위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프리퀀시가 로 프리퀀시가 200Hz. 200Hz 나오죠. 여기 200Hz. 하이 프리퀀시가 6메가. 요거에 3dB 점을 찍고 이렇게 그럼 이해가 잘 안 날 텐데 요 부분 요거를 주파수 밴드위스라고 해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어디부터? 20메가 20Hz부터 6MHz. 보통 이제 밴드패스 필터를 이제 설계한다. 요 이제 스펙트럼 아날리즈나 네트워크나 이런 게 있는데 그 특성표가 이렇게 나와 그래프가. 요 밴드위스를 딱 적힌 3dB 폭의 스펙을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서 밴드위스가 이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이제 구분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RF 관련된 업체에 이제 가게 되면 그런 걸 측정도 하고 필터도 튜닝도 해보고 이제 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보드선도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RF에 기억하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데시벨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dB, 데시벨. 데시벨은 전압, 전류, 전력, 음량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상용 대수 사용해서 비율을 얘기하는 dB. 그러니까 상대값이에요. dB. dBm은 절대값. 출력이 몇 dBm이다. 근데 파워가 얼마 나오는 것이 절대값이지만 dB 상대값. 전압, 전류, 음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전압, 전류, 음압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거죠. 보통 데시벨은 이제 보통 거기에 20을 곱하는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치로는 어렵게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dB를 쓴다 상대값을. 그러니까 dB하고 dBm을 혼용하면 안 돼요. dB는 상대값, dBm은 절대값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수치를 공학을 하면 그 단위하고 단위 명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아는지 아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수치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보통 이제 전력의 경우에는 이제 20이 아닌 부분들, 10을 곱한 부분들 예를 들어 전압이 이득이 10을 데시벨로 나타내면 20 로그 10-20이 된다. 이렇게 되고는 보통 전압에 대해서 한 배는 0dB, 두 배는 6dB, 다섯 배는 이제 14dB, 10배는 20dB.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한 배는 0, 두 배는 6,
제곱으로 가는 10배는 20dB. 20dB 폭이 있다 그러면 10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4dB는 5배.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20 곱하기 때문에 10배가 된다. 20dB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BJT 이제 고주파 소심어 등가 모델 부분인데, 일단은 이 부분은 여러분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강의 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